우석대학교 조경학과 노재현 교수입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여주 팔경의 조망 시점으로 본 청심루의 위상과 경관 구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 대상은 확실합니다. 여주 팔경하고 청심루입니다. 여주 팔경에서 청심루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청심루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향후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만든 자료하고는 조금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추가 자료를 좀 획득을 해가지고 보완 자료를 했기 때문에 프로세싱 자료하고 오늘 발표한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발표할 내용입니다. 전래 승경으로서 여주 팔경의 함의와 청심루의 경관 상징성, 이 두 가지를 아울러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여주 팔경에 대해서는 여주 팔경의 연원은 무엇이고 그 특성은 무엇인가. 전국에 그 팔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선으로 만든 팔경만 하더라도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주 팔경은 다른 팔경과 비교해서 어떤 특성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팔경을 얘기할 적에 팔경 문화는 국악 문화와 같이 우리 산수 문화에 있어가지고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팔경을 얘기할 적에는 보통 이제 읍지팔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경관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죠. 읍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조경적인 용어로는 이제 장애 팔경이라고도 합니다. 필드 랜드스케이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팔경은 시점 또는 시점장이 고정되어 있는 팔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정자팔경 또는 이제 누정팔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여주팔경은 누정팔경인가 또는 이제 아니면 읍지팔경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생각이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여주팔경 18개의 제형 중에는 청심루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초기에 이제 여주팔경이라든지 채숙정이나 서거정의 팔경에 보면은 이제 청심루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전송되는 과정에서 청심루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심루의 위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꼭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청심루 앞에 쭉 줄숲으로 늘어섰던 팔대수라고 하는 그러한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일부는 자생적으로 이렇게 천이계열을 밟아가지고 이루어진 그러한 숲의 존재입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지거나 일부 좀 남아있는 구간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낮에 한번 가보니까 또 그 옛날의 모습이 남아있는 그런 형태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오리지널 형태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여주팔경의 경관 구조상에서 청심루는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인가 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심루 복원의 의미하고 우리가 이제 청심루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제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정확한 고증이 제일 이제 필요하겠고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조경적인 측면에서, 전 조경학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누정의 복원과 재현이 지금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정을 복원해가지고 지역의 어떠한 관광 자원으로 또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그러한 자원으로서 적극 활용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경주의 이제 금장대라고 하는 2012년에 복원이 됐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이제 유서가 깊은 공간이고요. 경주의 신라 시대 때부터 3기 8개 하나로 회자되고 있는 금장 나간의 그러한 시점이자 시점장입니다. 서천과 북천이 이렇게 합류되는 공간이고, 여기 또 이제 구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때 문화도 있고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울산의 태화루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누정이죠. 2014년에 507억을 갖고선 이제 요 공간하고 이제 요 주변에 이제 공원 만드는 것을 507억에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간 금액은 제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청심루 복원을 할 적에도 한 이 정도 돈은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명회가 향유했던 한강변의 정자 압구정을 복원하려고 이제 강남구청에서, 이건 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촉진대가 된 것이 바로 이제 정선이 그린 압구정도입니다. 물론 이전에 이거와 다른 버전의 압구정도가 있었지만은 이건 다른 모습에서 정면에서 본 그런 것이
오티리엔 수도원 독일에 있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6년 전인가요? 영구 임대 조건으로 이제 그 외관 수도원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적극 이용해가지고 복원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이제 제가 주목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 산청의 환화루입니다. 환화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환화정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누정이고요. 이것도 1950년대까지는 존재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실화로서 이제 불타버렸습니다. 지금 그 환화정은 2003년에 이렇게 복원 계획을 세웠다가 이제 유야무야 돼버렸다가 지금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복원하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거는 1770년대에 김윤겸이가 그린 영남 기행 화첩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환화정이죠. 지금 모습하고 거의 유사하죠, 그죠? 환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하고 바꿨다는 그런 고사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지금 그 진나라 때, 중국 진나라 때 그 왕이지가 굉장히 거의를 좋아했기 때문에 거의를 한 도사가 키우는 거의를 얻기 위해 가지고 자기 글을 써주고선 거의하고 바꿨다는 그런 고사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관아의 문루 이름이 도사관입니다. 도사관이고, 또 난정 수계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여기가 수계정이라는 정자가 있고, 여기에 이제 세연지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석가산도 있고 이런 공간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환화정이 있던 공간은 이제 산청 초등학교 자리로 돼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주 초등학교하고 거진 같은 그러한 조건이죠. 근데 그 공간도 아니고 그 옆에 공간에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영남 기행화첩에 등장하는 경물 그대로 이렇게 복원을 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안 맞으니까 그 공간에다가 이 건축물만 새로 하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형태도 이렇게 겹치마로 돼 있는 걸 이거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이걸 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복원도 재현도 아닙니다. 여기 만약에 산청 군수님 있으면 제가 따지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그래서 우리 역사문화학회하고 전통조경학회 한번 같이 가가지고 따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학기를 통해가지고. 자, 이 여주팔경의 그 형식과 내용입니다. 이렇게 8가지의 소포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나라 팔경은 초기에는 물론 그 여주팔경도 서거정 시기에 이제 그 이전에도 또 팔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주팔경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소상팔경의 어떠한 그러한 유전적인 결속 그 모티브를 많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경의 유형을 구분할 적에 소상 유사형, 또 소상 전형, 또는 명소형, 명승형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포 기범에서 그 유래된 소상 전형의 어떠한 그 연탄 기범, 그 다음에 평사나간에서 모티브를 찾아온 양도 나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나머지는 다 소상 유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경, 생활경, 강경, 왕릉경, 성곽경 이렇게 골고루 지역의 어떤 문화 명소를 다 아우르고자 하는 그러한 의식이 반영된 팔경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8도 9년 지도, 18세기 중화에 만든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읍치고요. 이게 이제 여주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신륵사, 복미산 밑에 신륵사, 팔대수는 저 멀리 있어요. 그 다음에 북성산 해놓고서 영영릉 표시가 돼 있고, 청심루, 황악산의 그 마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여주의 본질이에요. 이게 여주에 표기할 것이 이것밖에는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본 어떠한 경관에 대한 그 당시의 인식과 대화의 산물이고, 사회가 공유한 문화의 어떤 상상의 결정체가 바로 지도에 표기된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나라 지도상의 팔경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팔경을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부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만든 1872년 9년도를 보니까 여기 이렇게 팔경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팔경의 천정대, 이건 다 신라시대 때, 신라시대 때가 아니라 사비시대 때의 그 어떠한 전설과 고사와 관련이 있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조룡대, 이거는 이제 소정방이 그 용을 낚아가지고 이제 성을 공략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이제 사연이 담긴 것이죠. 낙화암, 자원대, 반월루, 뭐 대왕포, 그 다음에 고란사, 삼충사, 뭐 이런 것들로 요게 이렇게 팔경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뿐입니다. 다른 데 지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해동 지도에는
물론 요지도에는 지금 일경하고 상경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 빠져 있는지는 제가 좀 이것도 한번 연구 대상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광여도나 지성에 보면 1경부터 8경까지 아주 친절하고도 자세하게 경관의 위치를 다 이렇게 1경 몇 경 이렇게 다 써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주의 8경은 제가 이제 논문을 통해 가지고 몇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지만은 여주 8경에서 청심루하고 이제 청기정 8경 조문수 선생께서 쓰신 청심명월이 이렇게 등장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뭐 여지도서라든지 고지도라든지 여주 8경에서 이제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기에는 바로 이제 청심루가 여주 8경을 조망하고 관상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점을 갖다가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읍지 8경의 성격을 갖고 있던 청심루가 이렇게 이제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 정자 8경, 누정 8경으로서 완전히 정착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주 8경은 이렇게 이제 최숙정 선생이나 서거정 선생의 여주 8경과 그다음에 이제 이세계의 금사 8경 이런 것들을 모본으로 해가지고 습합되어 이루어진 이제 전래 8경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를 했는데 논문 제목이 한국 현대 읍지 8경의 현황과 직경 특성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제가 지도를 해가지고 논문 나왔는데 전국 233개 지자체, 233개는 여기는 광역지자체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에서 지금 8경을 운영하는 사례는 인천하고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그다음에 이제 광주광역시 몇 개 지금 제가 하고 관선 현대 8경은 2020년 현재 그러니까 시군 구에서 우리 지역의 8경이 이런 것이다를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또는 이제 홈페이지에 띄운 것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 116곳이 있습니다. 지자체 233곳 중에서 116곳이 있으니까 49.8%, 거진 절반 정도가 이제 8경을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는 8경뿐만 아니라 광의로 9경, 10경, 뭐 12경, 36경까지 다 포함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라든지 여지도서와 같이 전래 8경의 모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문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즉 급조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역에서 절지 탁마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유전되고 있는 8경 중에서 8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의 현대 8경을 만든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18개 시군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연원이 깊은 것이 바로 여주 8경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제 이렇게 석각에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별도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전임 군수, 고종 시대 때 이제 군수님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미륵 모정이죠. 뭐 일경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지도에는 이밤에 대한 것이 이렇게 계속 이밥 청성 모해가 조화, 층암 계속 이렇게 있던 것이 지금 현재 8경에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행스럽게도 향토 기념물로 지정해가지고 이제 보호를 하고 있고 이제 지역의 어떠한 순경으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공간도 하나 고지도 8경을 별도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보조 자료로 8경의 보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주 8경에 대한 특성을 좀 정리를 해보면 연원을 규명할 수 있는 전래 8경이자 현대 8경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18개 전래 8경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8경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가 사는 전주에 이것도 제가 연구를 통해 가지고 밝혀낸 겁니다. 추제 조수삼이 8경시를 원전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주에는 전주 8경, 전주 10경이 있었는데 그 원전이 1829년 추제 조수삼의 시에서 연원이 됐다는 것을 제가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조시대 때 화성 중공시에 화성 16경 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수원 8경이 이루어지고 있죠. 수원 8경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일본인이 만들었는지 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전래 8경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전주 8경이 가장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고지도의 경물명이 구체적으로 명기된 유일한 8경이 바로 이제
여주팔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주팔경은 아까 보신 그 부여에 있는 백마강 있죠, 그죠? 금강이 흐르는 그 물줄기 중에서 부여현을 거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백마강인데, 또 마찬가지로 여강을 경관 코리도로 형성되는 연계 경관적인 속성이 굉장히 강한 강입니다. 그래서 여강이 없이는 여주팔경을 논할 수가 없다. 경관축이 되고 경관 코리도가 되고 있다. 읍지팔경이면서도 청심루를 시점장으로 하는 그 누정팔경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여주팔경이 갖고 있는 본연의 어떠한 함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청심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주팔경의 시점장 청심루입니다. 이렇게 모든 고지도에는 이렇게 팔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모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주팔경 주변에는 이렇게 이제 나무들이 꼭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식이라고 합니다. 마주신기라고 하죠. 식재 기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열의 시에도 여기 지금 잘렸는데 여기에 뭐 쌍수, 쌍립수라고 하는 그런 것이 화면에 이렇게 등장. 그래서 물론 이제 주열의 시를 지을 때하고 이 시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이 청심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무를 심었던 그러한 흔적이 계속 이렇게 관성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에 꼭 이 보괴를 드리는 듯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보괴입니다. 이게 보괴. 그래서 이러한 보괴 형태를 보이는 수종이 무엇인가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자, 이게 이제 겸재정선이 그린 그 청심루 도죠. 한 18세기 한 초중반에 그린, 여기 보면은 여기 나무 이렇게 요 두 가지 수종의 그러한 어떠한 필묘 기법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거는 지란에 가면은 이제 천왕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전나무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한 7년 전에 지정이 됐는데 전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그래서 보괴를 두른 듯한 한 그 시는 바로 이 그림과 이 수영하고 이제 유사한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수지형의 나무들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버드나무 종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잠시 가보니까 버드나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드나무는 당연히 이제 물가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그것이 왕버들이건 갯버들이건 수양버들이건 또는 이제 능수버들이건 간에 앞으로 식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청심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수영 씨가 1796년에 또 2년 동안의 사생을 통해 가지고 한강과 임진강 주변에 명소를 이제 많이 그렸죠. 여기 보면은 이제 분아라고 돼 있고 여기 써 있는 거 그대로 옮긴 겁니다. 내아라고 이렇게 돼 있고 청심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그루는 죽어가지고 고사무 자르지를 않고 고사된 형태를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이 같은 나무인데 보니까 이게 죽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두멍암이라고 해가지고 이 두멍은 말 그대로 한글로 써놓고 이건 암자는 이제 한자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요거는 이제 같은 사람이 정수영이 그린 그림인데 그 이듬해 다시 한 번이 이제 사생을 와가지고 1797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청심루가 있고 굉장히 이 건물도 적지 않은 건물이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뒤에 배경을 이루는 숲들이 엄청나게 큰 것으로 봐가지고 굉장히 유서가 깊은 관아 원림에 의로서의 어떤 특성을 간직하고 있던 공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여주시하고 여주 박물관에서 이렇게 준 자료를 보면은 여기 앞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 나무하고 이 나무가 같은 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나무하고 이 나무는 같은 나무가 아무리 봐도 이 시점에서 이거는 청심루 뒤편의 중앙에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중앙에서 조금 벗어난 중심축에서 벗어난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있는 나무가 죽은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수종이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회화나무, 우리가 옛날에 이제 우리가 괴라고 하던 괴목으로 우리가 치던 우리나라에서 이제 괴목이 느티나무하고 회화나무 두 가지를 일컫는데 이것도 일종의 이제 변형이 이루어진 그런 흔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화나무가 보통 이런 관아 건물에 굉장히 많이 심습니다. 전주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흥미로운 것들, 여태까지 잘 이제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고,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에 이제 부록에 조그맣게 그려져 있던 것을 제가 직접 국립중앙박물관을 통해가지고, 원본 자료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신익성이 그렸다고 하는 금강산 독권 중에 신륵사, 하춘, 강돌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신익성이라고 하는 분이 선조 대왕의 이제 부마입니다. 선조 대왕의 부마고, 이분도 이제 글도 많이 썼고 그림도 좀 그렸는데 그 사람 필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박물관에서는 이런 명칭으로 돼 있는데, 그 박물관 학예사조차도 신익성이 그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좀 18세기 후반쯤에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이 실력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 이제 동족석, 동대가 이렇게 있고, 거기 전탑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그 부도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다 그렸습니다. 특이한 나무까지도, 지금 있는 은행나무로 보이는 은행나무까지 이렇게 그렸죠. 굉장히 세밀하게. 근데 이것이 물론 이제 금강산 도중은 아닐 텐데 그려놓습니다. 32개의 그림 중에서, 화폭 중에서. 그 중에 또 이제 하나,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은 조사당 옆에 있는 이 향나무를 그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삼층성탑 왼쪽에 있는 은행나무를 보호수로 지정된 걸 그릴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청심루기라고, 이렇게 청심기로라고 되어 있는 제목을 갖고 있는 그 지도. 아까 같은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은 좀 옮겨갔는데 청심루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이제 그 여강에 이렇게 맞닿아가지고 절벽에 있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주추석을 해가지고 돌로 된 이제 기둥을 이렇게 박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에 조금 더 친근하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강에 맞닿아가지고 그린 것을. 여기도 지금 이렇게 나무가 그려져 있죠. 항구로 있는 여기는 없습니다. 지금 없고. 그래서 큰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건 동원이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 이제 외화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상순 선생님 여기 그 내용 자세하게 했는데, 그거하고 한번 좀 제가 자료를 줄 테니까 한번 비교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것으로 보면은 최소한 측면 3칸, 정면 5칸 이상은 충분히 되겠고, 이렇게 맛배 지붕의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선 총독부 내부 자료 내용하고 조금 이제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이 부분만 조금 더 그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청심루에서 조망되는 여주팔경의 중심성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전에 논문을 쓸 적에 이 팔체지경색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경이 바로 이제 이 팔수 장림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따가 이제 또 그 재영시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 여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최숙정의 여강 팔경 중에 청심루 시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청심루에서 바라보는 경관상이 굉장히 적나라하고 다층적으로, 그리고 다방이 방면으로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근경, 청경, 읍경, 원경, 치경, 환경, 지근경, 이러한 여러 가지 다채롭고 그 거리감이 다른 경관의 모습을 잘 시 하나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심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뭐 파사산까지는 뭐 굉장히 거리가 되지만은 이 그 팔대수까지는 한 800m 정도, 짧게는 한 500m 정도 거리에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1872년도 9년도인데 아마 이때쯤 되면 팔대수가 거의 소멸됐을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팔대수 굉장히 크게 표현을 해놓고 있죠. 없어지고 흔적만 남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강조해서 표현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는 평양 관부도로서 이제 영광정과 이제 이렇게 대동문이 그려져 있고,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장림이 굉장히 그려져 있죠. 이거는 이제 평양감사 그 환영도라고 하는 그림이죠. 여러분들 평양감사 뭐 대단한 옛날에 직책이었던 모양입니다. 부기 영화를 위해서는. 그래서 거기에 보더라도 이렇게 장님이 쫙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읍치의 강 건너의 어떤 배경막으로서 또는 보호수로서 또는 비보습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영남루의 읍수입니다. 영남루가 여기 앞에 있고요. 1차적으로 여기에 이제 율림이 있고 아마 밤나무를 심었던 모양입니다. 거기 또 하나 건너가지고 또 이중으로 또 장림을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떠한 다층적인 그런 숲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청심루 앞에도 이제 이렇게 팔대 장림을 이렇게 꾸며놨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시에 보면은 이렇게 고개수라는 얘기가 등장을 해놓은 것을 봐가지고 아마 이제 회화나무도 중요한 수종이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대 장림도 이제 그 청심루와 마찬가지로 복원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복원해서는 안 됩니다. 수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A 수종을 심는 거하고 소나무를 심는 거하고 리다 소나무를 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경관상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선 총독부에서 1938년 발간한 그 조선의 임수라는 책이 이제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그 남북한에 걸쳐 있는 138개의 임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태 있는 것이고, 수는 주로 이제 바닷가나 아니면 하안 지역에 있는 것들을 골라가지고 67곳을 골라가지고 제가 수종을 이렇게 다 간추려 봤더니, 간추려 보고 여광이라고 하는 그 하상변의 어떤 생체적 특징을 감안해 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소나무 등 침엽수보다는 낙엽 파엽수가 심어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점종으로 추정되는 수종은 단순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버들이나 버드나무, 능수버들 등의 이 셀렉스, 버드나무류, 버드나무 속, 상수리나무나 굴참나무, 조참나무 이런 것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나무류, 또 느릅나무, 지금도 느릅나무가 많이 보입니다. 참느릅나무 등의 느릅나무 속, 월무수, 그다음에 강변 등 이런 소택지에 적응이 강한 오리나무, 시무나무, 비술나무, 또 느티나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나무도 제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집어넣습니다. 등나무도 이제 문헌에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팔대장님을 구성했던 그러한 중요한 우점종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문학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재용 씨를 잉태한 그러한 어떠한 그 문학의 산실이 바로 이제 청심루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여러 그 발제자나 아니면 연구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심적인 경관 수렴의 방식이 전개되는 공간이 바로 이제 청심루고요. 여주의 다채로운 역사문화 경관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또 심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관조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제 여주의 청심루입니다. 그래서 청심루를 중심으로 한 팔체지경색과 우주관이 내재되어 있어서 천지인의 삼원과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의 어떤 오행을 같이 아우르는 그러한 어떠한 의미를 담은 그런 경이다. 의미가 굉장히 충실한 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경이자 원경인 팔대수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그 누정이다. 이것도 같이 아울러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및 제언입니다. 제가 뭐 다른 것들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그냥 넘어가고요. 제가 요것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주 팔경의 원경인 청심루뿐만 아니라 청심루에서 조망되는 팔대수 또한 경기도 유일의 대표적인 임수였고, 과거 번성했던 여주의 으뜸 자랑거리였습니다. 따라서 청심루와 팔대수의 동시복원이 이루어진다면 여주 팔경의 형태는 물론 경관 기능의 회복에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관복원의 속성을 넘어 청심루의 장소성과 여주의 역사와 어를 되살리는 척경이 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제 이제 마지막 그 제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